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교과서 94쪽에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풀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고 다시 수업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개념 짚고 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권은요, 높이에 따른 모의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쵸? 기온 변화에 따라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구는 대기의 뭘까요? 대기의 온실 효과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모는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땡땡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땡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화 수증기량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개념이죠. 자, 포화수증기량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습도의 개념과도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에서 한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구름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쵸?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이 된다. 이 과정 꼭 알고 계시고요. 6번입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요, 구름을 이루는 무슨 입자일까요? 물방울들이 커져서 비가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무슨 설이라고 했냐면 병합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위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고위도도 있었죠? 이거는 이따가 문제 또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7번.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8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선은요, 한랭 전선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고요. 날씨가 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압은 어떻죠? 그쵸. 상승기류가 생겨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 적용하기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그림은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A층은 먼저 이름 뭘까요? A층은 대륙권입니다. B층은요, 성층권입니다. C층은 중간권이죠. 마지막 D층은 열권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는 수증기가 없다. 자, A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대륙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관찰된다. 누구 때문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B에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흡수한다. 맞습니다. 맞는 특징으로 일단 2번 찍고요. 3번 볼게요. C에서는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중간권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4번 D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다. 오히려 열권에서는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은 B와 D가 아니라 A와 C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적외선 등을 켜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왜 그런 걸까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볼게요. 복사평형에 도달하면 컵이 더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자, 복사평형에 도달하면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뜻이지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죠. 흡수는 그대로 하고요. 방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구름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먼저 한번 맞춰줄게요. 일단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그쵸. 공기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했더니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응결이 시작된다. 요 순서대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공기의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자, 공기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쵸. 공기 덩어리 온도는 단열 팽창을 해서 오히려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온도가 낮아지면요. 우리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죠? 자,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대 습도는요.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상대 습도는요. 어떤 온도,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그 다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죠?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네,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100인승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자, 그런데 거기 안에 인원이 30명까지 지금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하는 거는 100인승이고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타고 있는 사람 수 해서 30. 그러면 얘는 습도가 몇 %다? 3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문제는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요.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분모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입니다. 다가 일어나면 공기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에 맞는 내용이죠. 자, 구름은 이 순이 아니라 요 순으로 생성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은 기억과 니은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가는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고 나는 기단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 계절이 어느 계절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기도의 특징을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고, 오른쪽은 접니다. 즉, 서쪽은 고기압, 오른쪽은 저기압, 동쪽은 저기압인 상황이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고 동저의 형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서고 동저 형태가 나타나는 계절 언젠가요? 그쵸, 겨울이었어요. 우리 겨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단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그쵸, A 기단이고요. 이름은 뭐가 될까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있게 그리실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A에 해당하는 양을 쓰래요. 자, A는요, 지구로부터 최종적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나중에 다 합했더니
들어온 양과 똑같은 양을 방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흡수하는 에너지 얼마죠? 70%니까 방출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7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의 복사평형에서 대기가 하는 역할과 그 결과를 쓰시오. 자, 대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게 지금 대기예요. 자, 그럼 지구에서 처음 방출하는 이 복사 에너지를 다시 대기가 뭐 하나요?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표로 방출해요. 지표랑 우주로 방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구는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대기는 글자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지구 복사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우리 포화 수증기량 배울 때 나왔던 그래프예요. 자, 이 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곳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상대 습도는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뭐분의 뭐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D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30도일 때 지금 얼마가 들어있니? 하고 봤더니 대략 선생님 대충 읽으면 5라고 할게요. 자, 5g이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30도일 때 이 선이 뭘 의미하는 거였죠? 그쵸? 30도일 때 실제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대략 선생님이 그냥 대충 읽을게요. 27g인 거예요. 요 주황색 선의 의미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습도가 어떻게 계산이 바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요, 20도일 때 지금 얼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5g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대략 읽어보니까 15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A는요, 온도가 5도예요. 자, 5도일 때 A는요,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여긴데요. 자, 5도일 때 이 주황색깔 선이 지나가는 점도 똑같아요. 즉, A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 이미 포화된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도 5g이고 실제 수증기량도 5g이니까 상대 습도가 100%로 가장 높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A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 까닭은 뭘까요? A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름의 모습이고요. 온도가 0도보다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설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얼음 알갱이, 빙정설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간에서 점점 커지는 입자를 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A 구간은요, 온도가 0도보다 낮고 영하 40도 사이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존재하죠? 그쵸?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는데 걔네 주변으로 물방울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얼음 알갱이가 더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입자는요, 얼음 알갱이,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빙정이 커지는 거고요. 이 지역에서의 강수 과정은 빙정설의 과정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온대저기압이에요. 1번, 현재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 비가 내리는 범위를 그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는 이 선은 한랭전선이고 오른선은 온난전선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여기 한랭전선 부분은요, 무슨 구름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쵸?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 오른쪽은요, 층운형 구름이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요, 비도 넓은 범위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면 될까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가 지금 여기가 비가 오는 범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전선을 표시해주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느냐? 여기는 지금 한랭전선 뒤니까 좁은 구역이고요, 여기는 넓은 구역임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2번 표시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당연히 한랭전선 뒤에는 무슨 구름이 만들어진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온난자선 앞에는요, 무슨 구름이?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2단원, 대단원을 정리하는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었고요. 우리 다음 단원은요,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